안녕하세요, 신입니다. 멤버십 요청 간단 서칭 종목 3령 라이언님이 올린 캐패시터 필름 국내 1위 세계 3위 집중 중이며 관련 증설도 했다. 간단 서칭. 자, 3령 시총 1,400억인 회사이고 주식수가 3,400 적힌 거는 000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겠노?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설정했던 주식에서 한 주도 불리지도 줄이지도 않았다는 소리. 안 그러면 정말 그냥 그 원 상태 그대로 놔뒀다는 소리겠지. 돈 처음부터 잘 벌었다는 소리겠지. 맞지? 간단하잖아. 이게 뒷자리가 10만 단위가 100만 주잖아. 3,400만 주. 이 그대로라는 거는 처음부터 잘 나갔다든지 아니면 상장할 때부터 뭐 깔끔했다든지 그런 거겠지. 아쉬울 게 없던 외국인 비율 4.3%, 매출 1,200억에 영업이익률 7% 나오는 부채율 83%, PR 17이 나오는 3령 눌러보면은 10년 차트 15년부터 25년까지 10년이 지나서 2배 가까이 상승했네. 1,200원에서 4,000원. 시총이 외국인 4%. 자, 종목 분석. 이석준 외 6인이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친환경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ESS 등에 사용되는 캐패시터 필름과 포장용 합성 수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필름 부분에서는 DC링크, 캐패시터 전자필름, 2차 전지용 소재와 BOPP, BOPE 뭐 이런 거 있는데 국내 유일의 캐패시터 필름 제조사이며 세계 3위 생산업체. 얘들이 한 10%인가 5% 담당하는 것 같더라고. 고부가치 신규 제품군 개발을 통해 매출 증대와 수익성 개선을 요구한다. 연간 매출을 보더라도 1,100, 1,300, 1,300, 1,200, 1,200. 매출이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는 조금 덜 나오지만 거의 정체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부채 630억에서 620억, 자본은 457억에서 700, 자본 늘었고 돈이 쌓였다는 소리겠지. 자본금 변동 없고, 이자 발생 부채 3억에서 380억, 60억 증가 의미 없고, 부채 비율 138%에서 183%로 돈 벌었는 걸 갚아서 부채를 낮췄네. EPS 6원, 100원, 79, 50, 548. 이것 때는 뭘 팔아서 순이익이 많이 나왔던 거고 237원. 배당이 얘들이 너무 적다. 배당 성향이 순이익의 3%거든. 순이익의 8%. 그전에는 없었고 코로나 팬데믹 때는 없었고 주식수는 그 자리고, 이 재무만 봤을 때는 그냥 그런 회사로 보여지고. 자, 그래서 내가 홈페이지를 한번 미리 봤는데 홈페이지를 보면 3령이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고 기업 속에 기업 정보를 눌러보면은 뭐 청주 공장 폴리프로필렌을 원료로 해서 뭐 이런 거 캐패시터 필름, 전기 전자제품의 전기 흐름을 안정시키는 콘덴서의 핵심 소재로 국내 유일이 세계 3위 생산업체로 나와 있는. 근데 여기에 매출이 생각보다 작아. 중요한 거는 이게 캐패시터 필름 있고 뭐 스트리치 필름 있는데 뭐 이렇게 비닐 포장지 이런 것들도 하기 때문에 일단 보자고. 자, 제품 소개. 캐패시터 필름 요게 매출이 많이 올라가야지 그 2차 전지나 이런 데 쓸 건데 이거 말고는 다른 게 매출이 커. 자, 커뮤니티 보도 자료 눌러보면 보도 자료 없어. 홈페이지에는 관리된 게 없고, 다시 전자공시 이게 중공업에 들어가는 매출, PPC에 들어가는 매출, 뭐 BOPP 들어가는 베테랑 이래 있는데 연구개발비는 28억 정도, 2% 정도 쓰고 있고, 평균 근속 연수가 얘들이 한 10년 정도 돼. 직원들 복지가 10년. 중소기업인데 평균 근속이 10년이면 잘해준다는 소리거든. 돈도 중소기업 치고는 괜찮고, 그러니까 10년 정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걸 봐서 내가 이렇게 전자공시를 내가 미리 봤지. 그래서 이걸 보면은 회사의 계열을 보면은 얘들이 하는 게 DC링크, 친환경 자동차 요거에 대한 매출이 팍 올라와야 되는데 요런 매출이 잘 올라와. 이거 캐패시터 필름 요 매출이 보자고. 삼령 중공업도 가지고 있고. 자, 사업 계열을 보면은 요 보면은 뭐 폴리프로필렌 원료로 해가지고 비닐, 뭐 PVC 랩을 대체하게 하는 PO 랩, 뭐 팩 사업, 이거는
폐지시켰고, 라면 포장, OPP 필름은 식품, 의류 포장, 담배 포장 등에 사용되는 필름이다. 그러니까 이런 BOPP 이런 거는 그냥 쉽게 만드는 거고, 돈 되는 게 이제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주요 서비스를 보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캐패시터 필름이 40%잖아. 500억 정도. 나머지는 그냥 일반 식품 포장용이 무슨 뭐지? 그러니까 넘어가고, 매출을 보더라도 캐패시터 필름 요쪽 요걸 봐야 되는데, 요게 460억, 수출이 420억. 이게 커지고 있다, 맞지? 290억에서 340억, 420억. 내수는 100억, 50억, 40억.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BOPP 필름 같은 경우는 내수가 370억, 들쭉날쭉하네. 지금은 캐패시터 필름이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네. 50억, 60억씩, 70억씩 증가하고 있네. 50억 증가하고 70억 증가하고, 캐패시터 필름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요거 있고, 또 연구개발 비용으로는 이 조그만한 회사가 3%의 R&D 비용 28억 정도를 쏟아붓고 있고, 자, 기타를 보면은 뭐 특허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얘들 보면 여기 어디 있더라? 전 세계 이제 캐패시티 필름 제조업체는 세계 10개 국가에서 30여 개 업체가 있는데, 일반 전기 전자 캐패시티 필름은 한두 개 라인을 보유해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업체가 5개 정도가 생산할 수 있다 하네. 그래서 요거에 같은 거는 이제 아주 얇게 뽑아낼 수 있는 게 기술이라고 하는데, 제 1등이 그 도레이 캐패시티 필름. 이거 잠깐만. 그래서 챗 GPT한테 내가 또 물어봤지. 캐패시티 필름에 또 물어봤어. 캐패시터 필름은 어떤 거야? 이제 캐패시터의 유전자로 사용되는 얇은 플라스틱 필름, 요거를 폴리에스터 필름도 있고 폴리프로필렌 필름도 있고 폴리에틸렌 나프텔렌 필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뭐 그 쓸 수 있는 용도에 따라 쓰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삼령이 만드는 거는 이제 캐패시터 뭐 폴리프로필렌 필름과 BOPP 포함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극초방막 요게 기술이 돼야 돼. 2.3 나노가 이거 2.5, 2.8, 3.0 이런 식으로 두께의 다양한 더 얇은 필름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고내열성 그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해서 하는데, 전기차용 매출은 얼마 나오냐고 하니까 공식적인 거는 이렇게 잘 안 나와. 비중이 매우 적은 비중, 전기차용 비중은 아직까지 이제 이제 나가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수출용 매출이 올라가니까 또 괜찮은, 그래, 전기차에 들어가는 초방막 필름 공급 회사는 어디야? 그러니까 도레이가 90%를 담당하고 있고, 삼령이 한 10%, 글로벌 캐패시티 시장이. 그러니까 도레이 일본 놈들. 그리고 유인텍은 캐패시터를 공급하니까, 여기에서 공급되는 캐패시터는 국산을 쓰면 3년 거를 들어갈 거고, 뭐 수입산을 쓰면 도레이나 왕자 거를 쓰겠다, 맞지? 기술 장벽이 높은 캐패시터이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사업성으로는 괜찮은. 그래서 재물을 간단하게 보면은 얘들 같은 게, 재무상태표를 보더라도 이익잉여금 70억에서 250억이 쌓이고 320억인데, 이때 갑자기 70억에서 170억이 180억 가까이가 쌓인 이유가, 요때 뭐가 있었냐면은, 손익계산서를 보면 전기에 그 금융 비용이 기타 이익이 77억이 쏙 들어와. 77억. 요거 이제 영어권 아까 전에 팩 사업, 요거를 우유팩 같은 거 그거를 이제 하다가 처분했거든. 그래서 처분하면서 들어온 수익이거든. 요게 쏙 들어와. 70억이 들어와서 뿌려놨는 거지. 영업이익은 90억 60억 별 차이 없다니까. 60억에서 순이익이 어딨노? 순이익이 단기 순이익 순이익 140억 된 게 70억이 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들어와서 EPS가 400원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늘어나서 요게 순이익 180억 잡히기 때문에, 요게 어딨노? 자본 항목에서 이익잉여금이 확 늘어났다. 보통 70억 사이에 140억 돼야 되는데, 거기서 70억 정도 더 하니까 요 정도 사이즈가 났다. 여기서 보통 또 70억 더 하니까 순이익이 쌓이니까 320억 되었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자,
그리고 계산서는 아까 전에 봤고, 그렇게 했을 때 얘들 투자하는 걸 보더라도 영업현금 흐름은 100억씩 플러스 되지만 투자는 57억. 어디 투자하는가 보니까 유형자산 이런 거 투자라고 볼 수 있지. 깔끔하다 맞지? 재무가 재무활동 또 유동성 장기 부채 순증금 갚았다는 소리지. 47억 깔끔하다. 얘들 부채율 87%인데 깔끔하고, 그렇게 주석을 봤을 때는 대표이사 주식 22%뭐 이렇게 있고, 회사 얘들 그게 있을 건데, 그 해외에서 팔리는 거 국내에서 팔리는 거 또 찾아야 되나? 그게 없네. 찾아볼까? 이거 뭐야? 그 해외 매출, 국내 매출 없네. 아, 참. 배당은 얘들 5년간 0.4% 이게 너무 적은 거고, 그리고 경영 진단 분석을 보더라도 얘들 고부가 가치 2차 전지 반도체 시장과 같은 신규 시장을 개척해 하여 차세대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요게 중요한 거지. 주력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인지도가 더 높아지면 매출이 더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캐피시터 매출이 50억씩 막 상승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직원들 다시 한번 보면은 40년 근무 이석준 대표이사, 그리고 직원은 149명인데 이거를 요거 곱하해서 149명 나눠버리면 평균 근속연수가 10년 나와. 연봉 4,700 정도 되네. 10년 정도 괜찮다 맞지? 중소기업에 10년. 그리고 계열 회사는 뭐 큰 의미 없고, 이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이 캐피시터, 다시 네이버 금융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거 좀 괜찮은, 시총이 1,400억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증가는 전기차 시장에서 얘들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풍력 이런 거를 그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은 그쪽으로 이제 활발할 거잖아. 그러면 요거는 빵 터질 수 있는, 요거는 좀 공부해 봐야 되겠다. 마음이 드네.